예, 이렇게 바쁘신데 특별히 오마이뉴스 구독자들을 네, 생각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조성식 진행자님과 저의 특수관계 때문에 제가 섭외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같이 책을 쓴 사이라서.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이러면서 슬쩍 책 선전도 하고 그 네. 책 어떻게 좀 계속 잘 나가고 있나요? 아, 윤석열과 검찰 개혁이라는 네, 책인데요. 예, 그 책이 제가 알기로 한 4천 부 정도 판매해서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아, 이문정 검사가 낸 네, 책이 네, 한 달 전에 7만 부를 찍었다는 말을 제가 네. 들었는데 이게 너무 비교가 된다 이게. 부끄럽네요. 네, 그렇죠. 책이라는 것도 어떤 타이밍이 있고 네. 계기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한 책이다. 그죠? 예. 아, 저희가 좀 더 잘 썼어야죠. 예. 어쨌든 지금 신 기자님이 네, 계속 지금 이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거의 뭐 고군분투하고 네. 계신데 자 지난 음, 식, 며칠이었죠? 이 15일 날, 15일 날 네, 예, 다시 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예, 자 이번에는 네, 자 2차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맞습니다. 이제 예, 나오셔가지고 했던 얘기는 예, 1차 주가 조작 네, 주로 그 관련된 얘기였는데 네, 자 2차 주가 조작이 이제 2010년 네. 어, 2010년 7월 이후를 7월 좀, 이후로 보는 예, 거죠. 2차 작전 시기라고 저희 그래가지고 구분하고 예, 있습니다. 2011년 2012년까지 12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어지는데 실제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부분은 쭉 언제까지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예, 네. 2012년 뭐 여름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를 한 사실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 1차 작전과 2차 작전 시기의 구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에서는 이걸 5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1, 2, 3, 4, 5인데 저희는 이제 2차, 2, 3, 4, 5를 다 합쳐서 2차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차 작전의 주역과 나머지 이제 검찰이 보는 2차에서 5차 작전의 주역이 같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람으로 봐서 1차 작전은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주역이었고 또 2차 작전은 검찰은 2, 3, 4, 5 단계로 보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 2차 작전은 이제 이모 씨와 다른 이모 씨와 김모 씨라는 사람이 주역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2차에 다 깊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고 뭐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자 이번에 나온 뉴스타파 네. 보도의 핵심은 그 2차 작전, 2차 네. 주가 조작 사건이 네. 예,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인베스트먼트 네, 네. 예, 거기 사무실에서 예. 김건희라는 이름의 파일이 발견됐다.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떤 의미입니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2차 작전 시기에 그 주역을 두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이제 구속이 됐었던 사람들인데요. 한 명은 비인베스트의 대표예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당시 토로스 증권의 강남 지점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역이고 이 사람들의 거점은 당연히 앞에 이모 씨는 비인베스트 사무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로스 증권 지점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토로스 증권 지점이 거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차 작전의 거점이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김건희 XLX 파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2차 작전의 주역이 경위야 알 수 없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그 계좌의 잔고와 이런 것들을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했더라면 남의 계좌에 있는 주식 잔고, 현금 잔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왜 네, 거기서 발견되나? 네, 자, 지난번에도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네,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네, 말하자면 뭐 부인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제 이번 보도는 사실 지금 뭐 특별히 반론은 내놓고 있지는 않죠? 네. 공식적인 반론은 없었고요. 예.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예. 어느 기자분이 그 질문을 던졌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있는데요.
답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에서 나오는 그 증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수사를 했던 사안이다. 우리는 재판 결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예, 여기서 그러면 잠깐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명 또는 반론이라고 네. 하시는 그 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네. 잠깐 네. 화면을 한번 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이건 이제 이번 이거- 보도에 대한 반론이 아니고 이건 그- 지난번에 이제 예, 대선 얘기죠? 전의 얘기죠. 예. 그 근데 대선 전에 예, 그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예,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방금 보신 그 화면처럼 화면 다시 한 번만 예, 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반론을 했다는 것이죠. 어차피 예. 그 맥락이 같은 거라서 네. 지금 지금 보면 자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지난번에도 반론했을 때 맞습니다. 하고 1차 예. 작전 시기 그러니까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이어진 요 시기 동안 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긴 건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가 사실이니까. 없죠. 예, 다 드러났기 당시에도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 시기에 이제 계좌 한 개를 공개하면서 이 사람한테 계좌를 맡겨서 이 사람이 알아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건 맞지만 김건희 여사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9월 2일 보도에서 그게 아니라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하기도 했고 또 최종 승인도 해줬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도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해명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이미 드러난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두 번째 해명입니다. 이제 예. 2차 작전 시기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2차 작전 시기에는 아예 도이치 주식 매수 매도 거래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통해 드러나니까 이 캠프 측에서 한 얘기가 아니 주가적 선수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놨잖아요. 사놨는데 그걸 그럼 계속 갖고 있냐 팔아야지. 그거를 그냥 팔았을 뿐이다 우리는. 이걸 순차적으로 정리를 했다. 근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리 차원에서 네, 그냥 있는 주식 파는 거니까 전화로 주문해서 팔았다. 근데 그때도 약간 이상했던 게 있는 주식을 파는 건데 왜 굳이 5개의 계좌를 옮겨가면서 팔았을까? 5개의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옮겨가면서 팔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답은 없었지만 어쨌든 윤석열 캠프 측의 해명은 2차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지는 우린 모르고 1차 작전 때 선수 이모 씨가 사는 걸 그냥 팔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2차 작전 세력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팔았으니까. 라는 게 캠프 측의 해명이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그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캠프 측에서 해명하기를 전부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으로 팔았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2차 작전 시기에 HTTS,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판 게 35건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미 그때도 이제 대선 전에 저희가 당신들이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우리가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보니 이미 전화 주문이 아니고 HTS 주문으로 판 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저희가 반박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직전에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아까 보신 그 해명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최종 입장이었던 것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뭐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네. 구체적인 어떤 해명이나 반론을 내놓지가 네. 않고 네. 특히 2차 지금 부분에서는 예. 지금 지금 그쪽 주장으로는 뭐 정리 차원에서 네. 말하자면 그럼 매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매수도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매도도 하고 그래서 예. 이해할 수 없는 네. 비싸게 사고 네. 그죠? 또 싸게 팔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날. 예. 그렇죠.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이런 네.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자 이번에 이제 보도 내용지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네. 당시에 그 본인이 직접 거래한 네. 그런 또 사례들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2차 작전 시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요. 예.
이제 2차 작전 시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1차 작전 시기는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 직접 주문했다는 게 그거는 드러났으니까. 2010년 1월 12일. 네, 1월 거래. 12일에 거래. 예, 그거는 그때 직접 저번에 이제 직접 전화 보도를 주문한 통해서 거고. 드러났죠. 예. 예. 2차 작전 시기는 그러니까 쟁점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냐 안 했냐는 그 다음 쟁점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대통령실 해명은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 세력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해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도한 것은 무관하지 않다. 왜? 그 근거를 하나씩 대보면 아까 말씀하신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왜 그 사무실에서 김건희 XLX 파일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은 저희가 내용도 슬쩍 봤는데 법정에서 그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는 특정 시점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잔고 이런 것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니고 근거가 있고 사실에 가까운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파일이 왜 그 사무실에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법정에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너의 사무실에서 비인베스트의 이모 대표한테 너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왔는데 이거는 너네가 김건희 주식계좌를 관리한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대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게 왜 우리 직원 컴퓨터에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이걸 또 추가적으로 추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근데 말이야 라면서 이제 두 가지 정황을 더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너 몇 년도 몇 월에 어느 회사에 투자한 적 있지? 하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투자할 때 김건희 돈 네가 10억 빌려서 투자했지. 네. 맞다고 해요. 그럼 넌 김건희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고 김건희랑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투자할 때 김건희가 15억이나 빌려줬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 씨가 하는 말, 이모 대표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권오수 회장한테 뭐 자금 좀 빌릴 데 없냐고 부탁을 했더니 권오수 회장이 자기 주변의 지인들 중에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해서 10억을 빌려준 거다. 간접적으로 빌린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검찰이 추궁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비인베스트의 그 직원 중에 네. 민모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른 전주가 있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 말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비인베스트에서 또 관리했던 다른 전주죠. 그 다른 전주의 계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전주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공인인증서를 USB로 잘 받았습니다. 김 여사님. 그분도 이제 하필 김 씨고 여성분인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전주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까지 받아서 직접 거래를 하면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 안 했다고 하니까 야, 너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전주권은 이렇게 관리했잖아. 그리고 이 다른 전주도 권오수 회장이 소개해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건희 건 안 했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이모 대표는 법정에서는 끝까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지금 2차 주가 조작 작전은 네. 지금 선수가 2명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비인베스트의 이모 대표하고 예. 그다음에 토로스 증권의 김모 그 지점장. 지점장 네. 두 사람인데 자 그러면 그 이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든지 좀 발뺌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맞습니다. 토로스 증권 쪽에서 네. 했다 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자기네는 직접 김건희 계좌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관리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했죠. 예. 왜냐하면 토로스 증권의 김모 지점장은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도망을 갔거든요. 이분도 언론에 아직 안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도망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자수를 해요. 이분이 자수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토로스 증권의 김모 지점장은 지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인베스트의 이모 대표는 전부 이제 그 김모 지점장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이제 형국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비인베스트에서는 일단 파일도 나오고 돈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토로스 증권도 이제 또 하나의 거점이잖아요. 2차 주가 작전에 토로스 증권에서는 김모 지점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쟤는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쟤는 했어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모 지점장도 제가 한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로스증권의 김모 지점장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기 나오네요. 저 녹취 네. 화면에 지금 나오네요. 예. 건의가 와서 계좌도 개설하고 가고 본인이 와서 건의가 혼자 와서 했겠냐고. 이 얘기는 권오수 회장이 그러니까 이 대화의 맥락이 권오수 회장을 막 비난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본인이 권오수 회장이에요. 잠깐만 여기 네. 지금 이게 지금 김모 지점장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모 상대방은 지점장. 누군가요? 상대방은 1차 작전의 주범 이모 씨예요. 예, 이게 이제 2차 저희가 작전의 주범. 보도를 하고 나서 예. 처음에는 이제 수사를 안 했지만 작년쯤에 이제 막 수사가 들어오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두 사람이 아마 대책을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자, 근데 요거 네. 다운표에 있는 내용 자체는 김모 지점장 김모 지점장의 워딩입니다. 만의 얘기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건의가 와서 계좌 개설하고 가고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서땡땡 회장도 전부 다 이제 권오수가 데리고 왔다는 거죠.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이 계좌를 자기한테 관리하라고 다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두 사람이 권오수 회장을 성토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권오수 회장이 자기는 책임 없다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둘이 얘기를 하면서 나한텐 거짓말 못하지. 그거 뭐 블록딜로 건의 계좌 있는 것도 나한테 털어주고 다 그래서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일종의 대책회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녹취록이 이제 검찰에 압수가 된 거고 그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를 한 것이죠. 자, 이 증언을 네.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실제 이제 거래 내역을 봐도 그렇고 자, 김건희 여사는 2차 때는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고 본인이 그냥 네. 정리 차원에서 네. 매도만 했을 거라는 매도만 쪽, 했다는 그쪽의 해명은 전혀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녹취에 나오지만 블록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트러스트 증권 김모 지점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자기들도 사보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얘기잖아요. 좋아, 너네 사.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가대로 사긴 뭐하고 좀 싸게 주식 좀 팔아주면 우리가 그거 받고 더 살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로스증권 지점장 김모 씨가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거의 굉장히 많은 양이죠. 한 번은 8만 주, 뭐 13만 주, 뭐 요 정도 20만 주가 넘는 주식을 블록딜로 이 새로 온 사람들한테 이걸 넘긴 거예요. 근데 시가보다 싸게 넘겼어요. 예. 블록딜은 원래 가격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좀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 주식을 내 허락도 없이 싸게 팔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권오수 회장한테 허락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결국은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그 토로스증권 지점장 김모 씨한테 갔고 그 관리도 둘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한테는 사후적으로 보고를 했거나 뭐 이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때 저렇게 쭉 해오다가 이번 건은 주식 수량도 많고 가격도 너무 싸게 넘긴 것 같고 하니까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그걸 알고 항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작전 세력과는 무관하다. 김건희 여사 무관하다라고 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반박하고 있는 사실들인 거죠. 자, 1차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자,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전혀 사실이 그렇죠. 아닌 걸로 드러났고. 네. 자,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저쪽에서는 여전히 그 주장을 또 할 네. 것도 같아요. 네. 자, 뭐 이거는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부인하지 못하고 계좌가 이제 좀 네. 가 있던 거는. 네. 자, 그럼에도 김 여사는 그 주가 조작은 몰랐다. 네. 봐라, 몰랐으니까 뒤늦게. 나중에 항의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구분을 해드렸는데 1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이다. 근데 2차 작전도 김건희 여사가 알았냐? 여기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간접 증거도 없나요? 정황 증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와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권오수 회장만 믿고 15억을 정말로 빌려줄 거냐? 이게 일반적인 개인 간에 가능한 거래냐? 그러면 사실 15억을 빌려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빌려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왜냐면 연결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증으로는 모르기 힘들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1차 작전 시기 때처럼 저희가 직접적인 물증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지난번 보도에 대해서 네. 왜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그 반론 아닌 뭐 반론 해명을 하면서 또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네. 뭐 왜곡 날조 뭐 이런 허위 날조라고 했죠. 그런 예.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네. 부정을 했는데 그때 보면 그 전화 통화 네. 내용을 가지고 자 이걸 보면 그 의례적으로 그렇게 이제 네. 그냥 의례적인 절차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증권사 직원하고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걸 뉴스타파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바로 네. 김 여사가 네.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오히려 그 네. 반증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이 2차 작전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2차 작전 때도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통화를 뭐 증권사 직원이 또 확인하는 식으로 네. 그런 내용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차 작전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가 이제 4개가 있는데요.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토러스증권 계좌고 지금은 네. DS증권이지만 토러스증권 계좌를 지점장이 직접 관리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점장이 관리를 하면서 이때는 이제 1차 작전과는 달리 사인 간의 1인 매매가 아니고 증권사 직원과의 이 관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말하자면 대리인으로서 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1인 매매를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얼마나 자주 보고했는지 뭐 이런 건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다른 나머지 3개의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에셋 계좌도 있고 하나증권 계좌도 있고 뭐 이런데 다른 3개의 계좌를 이를테면 그 거래를 할 때 증권사 직원과 거래를 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니까요. 그 사람 간의 통화 녹취 혹은 그 사람 간의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대리인 계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1차 작전 시기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아직 법정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